아마 제 또래분들 아마 30대 이상이신 분이시라면은 이분을 모르시는 분이 안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EBS 1세대 스타 영어 강사 문단열 선생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흔히 많은 분들께서 이 성공의 척도를 뭐 돈과 유명세로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돈을 많이 벌면 유명해지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네네. 생각을 우리 직장인들도 막연하게 한단 말이죠. 네네네. 근데 대표님께서는 돈도 많이 벌어보셨고 또 온 국민이 알 정도로 유명해지셨는데 어떠셨나요? 그 삶이 이제 궁금합니다. 행복하셨었는지. 행복이란 관점에서? 네. 처음에 이렇게 젊을 때는 이제 호기롭잖아요. 호기롭고 이제 꿈도 있고 그런 이제 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카운트할 수 있는 꿈, 눈에 보이는 거 돈으로 카운트한다든지 얼마나 유명해졌다고 카운트를 한다든지 뭐 무엇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든지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말하자면 야망에 가득 차서 호기로우니까 좌충우돌을 했던 것 같아요. 좌충우돌 하면서 시건방졌던 거의 대가를 이제 톡톡히 치르더라고요. 해보니까. 에너지가 있으니까 이제 알려지는 걸로 말하자면 그냥 B급 정도는 알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오다 가다 알아봐 주시는 정도까지는 이제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알맹이가 없다 보니까 겉으로는 남고 뒤로는 손해보는 인생, 그런 인생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남들이 볼 때는 화려해 보일 수도 있을 시기를 이제 지나갔지만 또 막상 남들한테 보여줄 나는 있는데 나한테 보여줄 내가 없다고 느끼게 되고, 되게 밑바닥을 이렇게 바닥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패대기를 치는 실패는 종류별로 다 겪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팍 패대기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적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감기처럼 이제 암도 한번 지나갔고, 한번 팍 치고 날 바라보는 철학, 살아가는 방식, 내가 가지고 있던 프라이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완전히 건물이 다 허물어지고, 사실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개념의 벽돌 쪼가리를 긁어 모아서 내 식대로 나한테 맞게 이렇게 큰 건물을 짓잖아요. 근데 실패를 안 겪어본 분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다른 벽돌을 잘 안 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벽돌 하나만 빼서 뭘 끼는 순간 건물이 흔들리기 때문에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것 덕분에 이제 벽돌 단위까지 전부 해체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재건축? 다 벽돌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씩 그렇게 다시 싹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아마 혹시 또 우리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어 강사로 이제 시작을 하셔서 성공 가도를 달리셨던 그 스토리를 한번 좀 과거의 기억을 별거는 없고요. 제가 학교 졸업하고 학교 때부터 영어 강사를 했고요. 가르치는 거는 잘 했어요. 영어야 뭐 나보다 잘하는 분들 많지만 가르치는 건 잘해서 이제 뭐 그냥 재밌더라고. 그래서 재밌게 하다가 이제 졸업하고 나서 이제 학원에서 유명 학원 이런 데서 강의를 하면서 영어 강사를 시작하게 되니까 이제 그때는 이거 학원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꿈을 꾸게 되고, 그럼 학원 하려면은 뭐 얼마나 자본을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꿈을 꿔서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신촌에다가 이걸 차렸어요. 차렸는데 이제 처음에 그때가 30살.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고생을 했는데, 적자 나는 거 막 메워가면서 고생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비등점? 비등점이 이렇게 오면서 학생들이 막 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악 하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때 학생 수가 1,300명이었어요. 그때 인터넷 없던 시절이니까 오프라인 학원으로 1,300은 그것도 대학생들만 오는 학원으로, 입시도 아니고 괜찮은 성공이잖아요. 젊은 사람이. 사업을 처음 했다가 처음 잘 된 사람은 정말 불문율이 있어요. 절대 나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망해본 적이 없거든. 있잖아요. 주식 처음 해본 사람이 이렇게 딱 샀는데 올라가, 내일도 올라가, 뭐 3개월 계속 올라가. 그러면 영원히 오를 것 같잖아요. 학생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 스카이로켓팅이죠.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제 한 층으로 시작했던 학원에서 2층 반짜리를 만들었어요. 그때 돈으로 한 달에 3,000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0살짜리가, 30년 전에 30살짜리가 한 달에 3,000이 무슨 숫자가 딱딱 맞네. 그러니까 얼마나 간이 커졌겠어. 그러니까 이 은행돈 해가지고 이제 빚을 져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3달 후에 IMF가 났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경제 상식도 없고 영어나 잘 가르쳤지, 무슨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IMF가 뭐 어떤 건지, 그냥 IMF 뭐가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합니다. 뭐 긴축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근데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잘 되던 거가 안 될 리는 없다. 사실 뭐 IMF 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다 대학생들이었는데 이 대학생들이 어떻게 학비를 내냐 하면 거의 다 이제 과외 같은 걸 해서 내는데 그때 IMF 터지자마자 대학생들 과외가 다 끊겼어요. 집에서. 어려우니까. 네네. 어려우니까 일단 나중에 서서히 올라오는데 일단은 무조건 다 끊어보자 그러면 이제 엔겔 개수 그 네. 비용만 빼고는 전부 다 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끊어버리니까 1300짜리 학원이 700명이 됐어요. 그럼 누가 들으면 700명 많은 거 아니냐? 근데 3층짜리 빚내놓은 게 있잖아요. 그때 제 기억에 5억 7천인가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자가 엄청나잖아요. 옛날에는 또 이율도 높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평생 처음으로 빚쟁이가 한번 돼본 거죠. 그래가지고 성공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잖아요. 누가 네. 들으면 되게 좋은 경험. 성공했는데 나는 빚이 남았어. 그러니까 실패했잖아요. 네. 아니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저도 뭐 고액과외 할 만큼 그때는 잘 나가는 강사였으니까 그렇죠. 뭐 뛰면 돈 벌잖아요. 근데 빚을 져놨으니까 젊은 사람이 이 빚을 갚으려면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죽을 때까지 못 갚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되냐 사업으로 갚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주식 투자 망한 사람이 더 돈을 빌려서 이제 비트코인을 하는 것이 이제 네. 이런 식이야. 그래서 그 후에 뭐가 생겼냐면 이 테란노 막 부흥 일어나고 닷컴 경제 들어오고 막 붙지마 투자 생기고 이게 왔어요. 네. 90년대. 그게 와서 그때 제가 세봤을 때 한 100여 개 정도의 교육 업체들이 그때 다 출발을 했는데 지금 살아남은 거는 메가스타디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 출발했는데 지금도 멀쩡하게 살아계시고 잘 되시는 데는 메가스타디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영어 회화를 가르쳤는데 실용 영어를 가르쳤는데 거기서는 입시 하셨잖아요. 결국 몇 년 안에 다 엎어지고 입시만 살았어요. 왜냐면 그때까지는 돈을 내고 콘텐츠를 본다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엎어졌어요. 이제 EBS에서 잉글리시 카페 하기 전인데 영어를 재밌게 가르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었어요. 제 기억에. 근데 재밌으면 뭐해? 조회수만 올라가고 돈을 주고 사지를 않는데. 수익화가 되는 것이. 그래서 역시 그때도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모순 있잖아요. 되는데 안 되는 거. 근데 그게 두 번째 되는데 안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빚이 이제 한 10억 이상으로 불어있더라고요. 두 번의 사업의 어떤 실패를 경험하시고 난 후에. 근데 이제 역시 그때까지도 너무 젊어서 저 항복 이렇게 하고 뭐 그냥 이거는 아닌 거지 내 스타일이.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고 이제 그 닷컴 이거를 하고 그러면서 재밌는 강의를 많이 올리다 보니까 TV 쪽에서 재능 TV인가 하는 데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방송화하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죠. 그러고서 이제 가서 방송화를 시켰어. 물론 뭐 큰돈 받고 한 건 아니었지만 그 재밌는 걸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EBS에서 1년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첫 번째 갔을 때 너무너무 재밌다 그러면서 강의하자 그래놓고 이제 연락이 없어가지고 PD님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나는 너무 좋은데 국장님이 가방끈이 짧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비전공 비유학 비석사거든. 네. 근데 EBS에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강의를 해? 그래서 이제 그 한 몇 년 후에 세 번째 된 건데 모름지기 교육이라는 거는 딱 폼 잡고 앉아가지고 오늘 배우신 표현은 이런 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뭔가. 네, 그런 거 해야 되는데 막 이러니까 그 녹화할 때 그랬어요. PD가 갑자기 끊고 이렇게 부조해서 나오시더니 선생님 엽기적인 건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했었거든. 네. 그랬는데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한 2달 해보고 안 되면은 욕먹으면 내리자. 그랬는데 5년을 했지. 무려. 첫날부터 댓글이 막 너무 인기가 좋았습니다. 달리면서 그러면서들 이제 많이들 진짜 보셨어요. 집에서 그 시간 되면 식구들 모아서 보시고. 맞아요. 와, 나는 이거 지금 몇십 년이 됐는데 아직도 택시 타면 무슨 그때 배웠던 무슨 표현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표현 얘기를 하루 배운 건데 그럴 땐 되게 놀라워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한테는 지나간 강의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한테는 인생의 그죠. 하나의 잊지 못할 나는 스토리로. 1000회까지 했으니까 뭐 가르치는 게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배운 그 패턴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빚이 줄고 있으냐 그러진 않거든요. 그 빚이 지금 그쵸.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죠. 이쪽에 투트랙으로 빚이 올라오고 있죠. 근데 빚이 올라오고 있는데 나는 알려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뭔가 이상한 느낌이에요. 무슨 느낌이냐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슬슬 사람들이 지나가다 알아보기 시작해. 어디를 가도 알아보세요. 목욕탕 가도 알아보시고. 만약에 제가 사업도 성공하고 있었으면 사실은 그걸 향유했을 거예요. 아, 역시 잘 나가는구나 이렇게 향유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빚을 진 상태고 카드빚만 있어도 아침부터 전화를 받아야 되고 인격 모독을 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마침 또 나한테 엔젤 투자를 했던 분이 16분이 있었네. 네. 그래서 하루 종일 전화를 어떻게 받냐면 녹화하면서 이렇게 녹화한 다음에 쉬는 시간에 들어보면 저기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긴 지옥이고 그리고 이거 업 시켜가지고 영어는 재밌으니까. 네. 가르치는 건 재밌으니까. 했다가 떨어졌다가 했다가 떨어졌다. 이거를 이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인생을 인정받고 있는데 네. 이쪽에서는 나보고 실패자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나는 또 이걸 어떻게든지 갚기 위해서 또 다른 사업으로 또 옮겨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했던 게 홈쇼핑인데 또 그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하룻밤에 막 400세트, 500세트 이렇게 해서 그 어학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한 방에 이렇게 하는 거. 교재랑 이런.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데 잘 팔려요. 잘 팔리는데 판관비하고 원가 개념이 별로 내가 없다 보니까 옛날에 네. 펄럭만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팔리면 팔릴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네.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갔냐면 30억까지 간 거예요. 정말 인정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사실 그거는 전부 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뭐냐면 특정 능력이 없는, 그러니까 사업할 능력이 없는데 적성이 아닌데 사업을 했다는 것부터 잘못 생각한 거고, 어떤 사업적인 굉장히 필수불가결한 현실을 보는 눈, 냉철한 마음, 언제나 계산을 하고 있어야 되고, 언제나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직원들도 인적 관리 해줘야 되고, 이런 굉장한 경영적 노력들이 필요한데 내가 밖에 나돌아다니니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하고, 원래 그런 소질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장인인지는 몰라도 상인은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인정한 게 아마 45 정도였나? 제 기억에. 드디어 40대 중반이 돼서요. 사업으로 갚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럼 뭐가 남냐? 몸으로 갚자. 이제 갈자. 그냥 몸으로 뛸래요. 아직까지는 불러주는 데 많으니까. 네. 그리고 부르는 데를 다 뛰었어요. 제가 기억이 KTX가 집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23개 정도도 지방을 뛰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KTX에서 자고 나가고 기차 기차 안에서 거기서 자고 돌아와서 또 나가서 기차 또 타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빚을 갚고 갚아가다가 그렇게 죽나 안 죽나 해보자 그러면 죽거든요. 네. 그래서 암이 걸리더라고. 숨이 막혀오고. 막히죠.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을까가 상상이 안 가는데. 원래 도전을 좋아하긴 하는데, 네.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또 해보고 뭐 죽도록 해보는 게 제가 단언컨대 처음에 사업에 성공해서 안정하고 뭐 강남에 빌딩 샀는데 오르고 이런 문법으로 갔으면 네. 그러니까 열심히 일 안 해도 되는 문법으로 갔으면 저는 분명히 한량이 됐을 거예요. 단언컨대. 근데 사실 뭐 휴가도 이제가 요즘은 이제 쉬어요. 그러세요. 네. 이전까지는 따로 휴가 기간을 휴가는 수가 없었어요. 저는 1년 365일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쓰러지지 않으면. 그런데 그렇게 했던 거가 빚을 안 갚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탈출구가 빚을 갚거나 죽거나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하면서 하는 거지. 근데 그러면 깡다구 있게 해보자. 근데 이제 가장 힘들었던 거는 뭐냐면 빨리 갚지 못한다 뭐 이런 거보다도 네. 계산을 해보면 제 그 암울한 예감이 항상 뭐였냐면 노인과 바다였어요. 네. 드디어 고래를 잡았다 이러고 이제 귀향을 했는데 와보니까 내 잡은 고래를 상어들이 다 뜯어먹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남은 거지. 그러니까 고래는 잡았는데 아무것도 안 남은 거. 불길한 결말에 대한 늘 그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갚고 저렇게 갚고 하여튼 엎어서 갚고 맺혀서 갚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거의 끝났다. 드디어 이제 난 일반인 됐다. 그러고 날 뒤돌아보니까 늙었어. 그래서 노인과 바다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일 큰 얻은 게 있다면 고래 잡으러 나가서 고래를 잡았는데도 불행했는데 고래가 처음부터 없었어도 행복할 수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재도전이 시작했지. 20년이라는 20년 가봤어요. 네. 시간이 흘렀는데 그 안에서 선생님께서 좀 깨달으신 거 네. 저희한테 조금 알려주시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제가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저처럼 이렇게 빚을 지거나 그러니까 사실 뭐 사업이 안 된다든지 뭐 직장에서 야단을 맞든지 이럴 때도 그렇지만 사실은 빚 지는 건 조금 다른 문제예요. 네. 이건 죄수가 되는 거거든요. 정신적으로. 그 상태가 계속 될 때 너무 진지하게 너무 많이 죽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알아. 내가 무슨 수면제를 매달 먹으면 죽는 것도 알고 있고 다 알아. 빠삭해. 나 되게 빠삭해요. 그래서 별의별 방법을 많이 생각을 오랫동안 해봤고 정말 괴로울 때는 그런 충동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저기 아파트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괴로워지면 베란다가 크게 보여. 이렇게 다가와 베란다가. 그러니까 그런 정말 이렇게 올 때가 있어. 근데 지나가고 봤을 때 이제 와서 봤을 때 안 죽길 너무 잘했다. 안 죽길 너무 잘했다. 인생이 생각보다 길구나. 그게 제일 큰 깨달음이에요. 안 죽기를 잘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철만은 가야 된다. 인생 투트랙으로 살아야 된다. 인생이 투트랙이라는 그 얘기를 제가 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네. 어찌저찌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아침에 학교에서 수업하다가 전화 받았는데 간호사님이 악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악성이 뭐예요? 뭐 암이라고요? 그랬더니 네 일단 의사 선생님하고 말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거 저는 9시에 받았는데 3시간 수업이 머리 하얗게 그냥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고 이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점심시간에 이제 병원을 갔어요. 집사람하고 같이 그래서 병원을 갔어. 갔는데 의사가 안 맞고요. 이제 다행히 뭐 이렇게 말기 이런 건 아니고 수술은 하셔야 된다. 확정이니까 마음의 준비는 하시고 너무 걱정은 마시라.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거를 처음으로 선고를 받는 사람들이 또 하얘지잖아. 네. 그 이제 밖에 나왔어. 밖에 나와서 이제 나는 이렇게 하얗고 이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업무과에 가가지고 진료비 계산을 이렇게 했는데 잠깐 이렇게 뒤돌라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 얼굴로 근데 영수증은 주시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너무 빵 터졌어. 네. 예, 울다가 빵 터져가지고 그 뒤돌아서 이제 나오면서 당신 짱이라고 나는 정신을 잃었는데 현실. 당신은 정신을 잃지 않았구나. 그 상황에서 영수증 챙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투트랙이라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그때 마음이 아픈 건 아픈 거고 울면서 가더라도 가면서 울자. 가면서 울자. 가면서 울자. 울면서 일단은 가더라도 가면서 울자. 마음이 아프지 발이 아프냐. 가는 거는 멈추지 말자. 그 선생님께서 책에서도 얘기를 하시고 또 여러 컨텐츠에서도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인생은 짧게 보면 안 된다. 길게 봐야 된다. 항상 마라톤에 또 비유를 하곤 하시잖아요. 네네네. 짧게 길게라는 게 이제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뭐 40대, 60대, 뭐 80대다 길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가 끝이라고 시작해도 절대 끝이 아닌 다음이 반드시 펼쳐진다는 거. 그런 심리적인 길이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친구가 연극한다고 그래서 처음으로 연극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1막이 끝났는데 암전 되잖아요. 암전 됐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극장은 그러더라고.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와 진짜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그 뒤에서 막 쿵쿵쿵쿵쿵 하면서 막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 그러더니 이제 촥 이러면서 2막이 시작하는데 이제 인생이 2막이 3막이 4막이 5막이 열리는데 열리기 직전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런 것 같아. 아무 반응이 없을 때도 뭔가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실에 누워있다가 그래도 일어나 앉은 정도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절대로 이렇게 일어난 사람들이 다시 재도전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결단코 겉으로 보는 것처럼 굉장한 투철한 의지, 강철 같은 의지 이런 걸로만 일어난 게 아니라 그거 아니면 어차피 죽을 거라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뭐 라인 일병 구하기 위해서 상륙 작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륙 작전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몇십만 명이 죽었는데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넌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남아서 적진까지 들어와서 결국 전쟁에서 이겼냐? 그럼 모르겠어요. 그냥 내렸는데 총알이 빗발치는데 여기서 죽는데 막 이렇게 하다 정신 차려보니까 다 없대요.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네. 분명히. 네. 그 측면이 있고 이 사람이 잘한 측면도 있는 거죠. 내가 다 훌륭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절반은 그런 운 좋은 측면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무슨 정신으로 여기까지 해낼 수 있었냐로 가면 절대로 하기 싫은 종목을 해서는 이걸 버텨낼 수가 없어요. 속도를 선택할지 방향을 선택할지 했을 때 방향을 선택하면 지쳐도 또 일어나서 또 갈 수 있어요. 넘어져도 뭐 철없는 의지로 일어나세요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 나도 모르게 아침에 일어나져야 돼요. 그러면 살아. 일어나지면 살고요. 일어나야 되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야 되는 걸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이제 그 도전이 영상 제작업이었는데 네. 사실 두 번째 도전을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어차피 새로 시작하는데 그렇죠. 왜 하필이면 영상 제작?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영상 제작한다고 단편 영화도 찍고 그랬어요. 단편 영화도 뭐 한 열 몇 개 찍고 막 이렇게 그 돈 안 받고 이렇게 그 우리 취미로 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 요새 단편 영화도 찍고 그래.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반응이 뭐냐면 네가? 이게 반응이야. 다 그게 반응이야. 네가? 왜? 또 왜? 이러거든요. 보통은 근데 사람들이 저 이거 해보려고 그러면 네가? 왜? 무슨 배경이 있다고? 이러면 이제 아닌가 봐. 그렇게 찌그러지잖아요. 네. 그런 말을 듣더라도 나는 좋은데 이러면 그래서 어저께 만든 내 영상이 어저께 욕먹었다. 그러면 건들까봐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술 먹고 때려쳤어.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또 이거 뭔가 하고 싶어 이렇게. 그러면 그거 해도 돼요. 근데 노상 칭찬 받는 건데 저 옛날에 그런 강사 있었어요. 우리 강사 중에 자기는 너무 그 강사를 하고 싶은데 학원에서 강사들이 화려하잖아. 자기는 이제 행정 보고 있었는데 내가 볼 때는 너무 행정의 달인이야. 관리를 너무 잘해. 다르잖아 적성이. 근데 정말 죽어도 자기는 저게 하고 싶어. 그래서 결국은 유학 갔다 와가지고 영어 교육하고 그걸 하더라고. 네. 근데 잘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관리를 잘해. 그래가지고 칭찬을 받았어, 낮에. 칭찬을 받았고, 그래, 승진시켜줄게. 딴 데 가지 마라. 막 이렇게 대접을 받아. 그런데도 집에 가면 현타하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기 싫고, 그럼 하면 안 돼. 오래 가야 되잖아요. 최근에 제가 평생 한 번도 관심도 없고 보지도 않았던 결혼 컨설팅 업체 그 콘텐츠를 요새 보고 있어요. 네. 뭐 요즘 여자들이 뭐 너무 좋아하는 뭐 남자 직업 뭐 탑10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왜냐면 그 사람들의 가치관을 좀 들여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듣고 있는데 너무 양가적 감정이 드는 게 뭐냐면 한쪽으로는 제가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쪽으로는 너무 불행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왜냐면 막 조건 따져서 막 이런 얘기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이분은 이제 프로페셔널이니까 이렇게 매칭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막 조건 따지는 얘기를 막 무슨 이런 직업은 몇 점 그다음에 뭐 연봉이 얼마 연봉 수준별로 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남자는요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막 오글오글 해갖고 내가 막 너무 오글오글 하는 거예요. 네. 내가 보다가 이게 우리나라 입시할 때 한국 사람들이 점수대로 대학교하고 대학교 학과 정해서 계단식으로 딱 박힌 게 있어서 요 계단식 그 제도를 네.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시장이라고 부르면서 딱 옮겨와가지고 요렇게 대학교 학과 맞추듯이 그렇게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 한국인의 어쩔 수 없는 지금 불행한 현실 그게 있었고 또 한쪽은 너무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이런 착각들을 하시면 결혼 못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맞는 얘기들 많아. 여자들 이런 착각하지 마시고요. 남자들 절대 잘생긴 거 아니고요. 절대 착각하지 이런 얘기 하는데 너무 맞아 얘기가. 그래서 그거는 또 그렇지 그런 측면이 있지 하고 듣고 있는데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그중에 그런 얘기가 한 번 딱 나오더라고요. 몇 살이 됐는데도 얼마를 못 모은 남자나 여자는 걸르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되게 살벌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듣고 보면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야.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그 나이 때까지 몇 년 동안 일을 했을 텐데 한 달에 50씩 모으지 않았, 또 안 모았으니까 그런 거지. 그러면 그렇게 해서 뭐 사랑한다고 결혼해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10년, 20년 해서 아파트가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맞는 얘기인데 너무 틀린 얘기야. 왜냐면 집이 없이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해로워하는 부부도 많아요. 끝까지 그 정도 재산 없어도 남들이 얘기하는 기본적 재산, 뭐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아? 뭐 인서울에 뭐 이렇게 이거 없어도 끝까지 두 분이 너무 사이좋고 자녀들하고도 끝까지 화목하게 지내는 가정 많아요. 그러니까 전제가 틀린 거지.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지금 30대들이 똑같은 그 계단을 갖고 와서 학교 다닐 때 너는 몇 점이었는데 뭐 하여튼 이 불행의 계단을 그대로 가져와서 내가 지금 30대인데 얼마를 벌어야 되고 지금 뭐 어떻게 해서 스펙이 뭐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40대 정도까지는 내 집 장만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노후를 살아가다가 죽을 거잖아요. 하여튼 요거 딱 맞춰놓고 이걸 절대치로 놓고서 지금 내 선택을 조종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나하고 여기 있는 사람이 나하고 평생 만나면 해로할 사람 정말 내가 나하고 잘 맞을 사람인데 40대까지 아파트를 마련하려면은 이 여자 정도로 돈 모아서는 난 이 여자 못 만나겠는데 해서 이 여자를 못 만나면 이 사람이 얼마나 불행해 하고 똑같은 게 이걸 하고 싶은데 여기다 열정을 바치고 싶은데 이거 해가지고는 40살까지 아파트 못 만드는데 이거는 아니고 돈이 좀 되는 걸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이거를 치우고 저쪽으로 간 다음에 10년을 보내면 늦었어요 벌써. 왜냐면 그때는 더 먹었거든 나이가. 그래서 너무 똑똑하면 불행할 거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한국 사람 너무 똑똑하거든요. 너무 똑똑하면 불행할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심지어 빚에 30억 빚에 쫓겨서 30년을 20년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도망 안 가고 아직도 저를 사랑해주고 오늘도 나올 때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잘하라고 보내주는 아내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견디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듯이 앞으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을 텐데 사업을 해서 그래서 뭐 지금 자산이 있어서 뭐 아파트가 2채가 있으면 그러다가 사업하다 날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이 일이 너무 좋아서 아침에 일어나면 어젯밤에 울어서 눈이 퉁퉁 부었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일어나지는 걸 해야지. 그런 거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일이든 사람이든. 네, 일이든 사람이든 다시 일어나지고 다시 만나지는 사람하고 해야지 해야 되는 거를 하면은 결단코 불행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